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016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자, 일단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전격 출력이 7.5kW의 삼상 유도전동기. 여러분,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주어지는 용량은요, 그냥 아무 용량이 아니라 항상 기계적인 출력이다 라고 봐주세요. 자, 그럼 이 삼상 유도전동기가 전부에서 2차 저항선, 이게 2차 동선이란 얘기입니다. 2차 동선이 300W이다. 그럼 슬립은 약 몇 프로인가? 라고 해서 지금 뭐 물어봤냐? 슬립 물어봤는데, 여러분, 유도기에서는 슬립 들어가는 공식이 아주 많아요. 그럼 그 슬립 들어가는 공식 중에 뭘 쓰냐가 중요한데요. 그걸 알려주는 말이 바로 2차 동선이에요. 항상 유도기는 2차 동선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2차 입력이 얼마만큼 슬립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공식 쓰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슬립을 알고자 하니까 슬립은 2차 입력분의 2차 동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2차 동선이 있어서 이 공식 쓰긴 했는데 2차 입력 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2차 동선 공식 써놓고 2차 입력이 없으면 얘를요 전기적인 출력 공식 갖고 구해요. 그럼 이 전기적인 출력은 1- 슬립의 2차 입력이다. 그럼 여기서 2차 입력 요것만 남기고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슬립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2차 입력 구하겠다고 슬립 들어간 공식을 써버리면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왜? 슬립은 마지막에는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요땐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시냐? 여러분, 얘 지금 이름이 2차 입력인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여기 기계적인 출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2차 동 손실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력은 출력하고 손실을 뭐 해주시면 됩니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출력 더하기 손실에서 입력 구하시고 이것분에 2차 동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숫자 대표 보시면 얘 출력이 7.5인데 킬로니까 7,500 더하기 동선이 300 분의 300 해주시면 되겠죠. 퍼센트로 하면 곱하기 자 100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자, 이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냐? 3.85에서 1번이 답이 되는데,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입력 구하는데 출력하고 손실이 있으니까 더했다고 했었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2차 동선 말고 기계손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다면 그것도 손실이니까 뭐하냐? 더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자 1번 문제 받고 42번 문제. 직류 분권 발전기를 병렬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용량피와 전기력 전압은 직류 발전기 병렬하는데 용량피와 전압 부위가 어떻게 되냐 얘기해요. 그럼 우리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뭐가 있냐? 첫 번째, 극성과 단자 전압이 같을 것이 있어요. 전압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기기 구분 없이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용량과 출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용량은 조건이 아니에요. 같던, 크던, 작던 상관없다. 달라도 상관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답이 바로 자, 몇 번이냐? 4번입니다. P는 달라도 V는 같아야 된다. 43번.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 교동 시 2차 측에 저항을 해놓은 이유. 우리 권선형에 2차 측에 저항을 넣었다. 2차 저항인데 이거 비례추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 2차 저항의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기동전류나 우리 그 기동 토크라든가 그리고 자, 그 속도라든가 역률 등을 바꿔주게 되는데, 근데 이때 2차 저항을 넣는 이유. 자, 요거 바로 뭐냐면요. 기동 전류는 작게 하고 기동 토크는 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4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자, 그래도 비례추이 관련된 건 다 중요하다라고 알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직류기 병렬 운전 조건도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자, 44번. 변압기에서 철선을 구할 수 있는 시험. 자, 시험은 자, 중요합니다. 변압기에서 여러분 시험하면 무조건 등가루 시험이에요. 그 우리 변압기 등가루 시험하면 대표적으로 권선 저항 측정 시험, 무부하 개방 시험, 단락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중에 철선을 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철선은 무부하 손에 해당되죠. 그래서 답은 무부하 시험이나 개방 시험에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권선의 전압
S, 그러니까 슬립 곱하기 2차 전압과 같은 위상의 전압을 EC를 공급하고 있다. EC를 점점 크게 하면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자, 우리 슬립 곱하기 전압, 이게 슬립 주파수 전압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위상의 전압을 가는데, 그럼 이때, 우리 요거는 2차 여자법 관련된 거네요. 자, 우리 슬립 곱하기 전압, 우리 이제 슬립 주파수 전압이라고 하는 거라면 무조건 2차 여자법인데, 이 2차 여자법을 할 때 같은 방향으로 전압을 가면 속도가 증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랑 가장 흡사한 내용이 바로 누구냐? 3번. 속도는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답이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요건 그냥 체크해놓고 문제 답만 보셔도 되겠고요. 46번 문제. 주파수가 60, 슬립이 0.2인 경우 회전자 속도가 720일 때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자, 다시 뭐 물어봤습니까? 자, 유도전동기의 극수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동기기나 유도기에서 극수가 들어가 있는 공식은요, 동기속도 공식밖에 없어요. 그럼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게 극수니까 얘만 남기고 이항한 다음에 숫자 대입하면 되겠네. 그런데 주파수는 있는데 동기속도가 없어요. 그럼 동기속도를 따로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주어진 거에서 이제 우리 봤던 여기 슬립하고 회전자 속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동기속도를 슬립하고 회전자 속도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동기속도와 슬립과 회전자 속도가 들어가 있는 공식 중에 가장 간단한 공식, 얘네가 한 개씩만 들어가 있는 공식이 바로 회전자 속도 공식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1 슬립의 동기속도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동기속도만 남기고 이항한 다음에 숫자 대입하면 동기속도가 나오겠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다시 이항해 주시면 그때 극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동기속도를 먼저 구해보지 않고 한 방에 한번 풀어볼게요. 이 동기속도 대신 이 동기속도 공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회전자 속도는 1 슬립에, 자,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되겠네요. 근데 극수를 알고 싶으니까 극수만 남기고 이항하면 우리 분모 이항할 때는 부등회편이랑 자리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자, 1 슬립에 회전자 속도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끝나는 슬립의 0.2, 주파수의 60, 회전 속도 720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 자, 8극 나오됩니다. 8극.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자, 47번 문제.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다시 단락비가 큰이다라는 말 나왔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기 공부하실 때 단락비가 크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떠올려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단락비가 큰 기기는요, 비싸고 좋아요. 근데 효율은 조금 떨어지고요. 과부하 내량은 크고요. 이때 단락비 크면 같이 커지는 거 7가지가 있습니다. 철, 중, 공, 단, 안, 기, 자. 철선, 충전 용량, 공급, 단락전류, 안정도, 기계 중량, 크기. 자, 그리고 자수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럼 이때 1번 안정도는 없다. 철충공단 안정도 있죠. 그럼 얘는 비례예요. 비례니까 뭐냐? 커야 돼. 그럼 얘가 답이네.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48번 문제. 참, 이거 중요한 문제네. 48번도 좀 중요합니다. 유도전동기의 1차 전압 변화에 의한 속도 제어 시 SCR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SCR 이거 사이리스터 반도체죠. 우리가 SCR 제어,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 제어, 반도체 제어하면 일단 위상 찾으시는 거예요. 위상.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비철극형 삼상동기 발전기. 여러분 동기 발전기에서 비철극형 하면 이거 터빈 발전기예요. 터빈. 그럼 터빈 발전기에서 자, 동기 리액턴스가 10, 유도기 전력이 660, 단자 전압이 5000. 이거 아마 좀 오타난 것 같네요. 뭐 한 6600일 텐데. 자, 그 다음에 부하각이 자, 30,
보니까 이게 6600이 아니라 6000이네, 6000. 예. 자, 좀 오타가 많이 났어요. 자, 유도기전력이 6000, 단자전압이 5000V, 부하각이 30도일 때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전기자 권선장을 무시한다. 그럼 다시. 여러분 지금 삼상동기발전기 터빈일 때 출력과는 공식인데, 자, 삼상일 때의 출력과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바로 3 곱하기 기전력 곱하기 단자전압의 동기 리액턴스 나눠주시고요. 곱하기 사인 부하각이다 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전기자 저항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전기자 저항이 주어지더라도 원래 무시해요. 동기기에서는. 동기기에서는요, 전기자 저항에 비해서 동기 리액턴스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동기 리액턴스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얘 기준으로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끝났네. 그럼 얘는 3 곱하기 기전력이 6000 곱하기 단자전압이 5000 나누기 동기 리액턴스가 10 곱하기 얘 사인 30도 주셨죠? 30도. 그럼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그 값이 얼마 나오냐? 1번에 1500이 나오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9번 문제 봤고요. 50번 문제. 삼상 유도 전동기 원선도에서 역류를 표시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선도 문제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일단 원선도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면은 원선도를 그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원선도 시험 3가지. 권선 저항 측정 시험, 무바 개방 시험, 구속 시험에서 이렇게 3가지 있다라는 거, 이걸 핵심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원선도 내용은 원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답만 외우시는데, 이때 이 원선도의 지름은 뭐에 비례하냐? 리액턴스 분의 기전력에 비례하고, 이 원선도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OP분의 OP 다시를 구하고, 그 다음에 2차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PR분의 PR분의 PQ로 구하고요. 그리고 이 원선도는 기계적인 값들은 못 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역률 물어봤으니까 OP분의 OP 다시해서 3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51번 문제 중요하네요. 자, 상수 M 매극매상당 순례수 Q인 동기발전기에서 N차 고접합원에 대한 분포 계수는, 분포권 계수 물어보는데, 우리가 분포권 계수 공식은요, 매극매상의 순례수 Q 곱하기 사인 EMQ분의 H파이. 여기서는 제가 이제 보통 저는 H를 고조파차수로 H로 쓰는데, 여기서는 N으로 줬어요. 그래서 N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H파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랑 가장 같게 나온 거, 자, 바로 몇 번? 자, 여기서 봤을 때는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답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분포권 계수 공식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52번 문제, 이건 체크. 유도전동기 1극의 자속 및 2차 도체 흐르는 전류와 토크의 관계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뭐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답만 외우세요. 1번이 답이다. 토크는 1극의 자속과 2차 유도 전류의 곱에 비례하다라고요. 43번. 자, 동기전동기 기동법 중 자기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저항을 통해서 단락시키는 이유. 자, 뭐였냐? 단락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있냐면, 여러분 우리 동기전동기 기동법은 크게 자기기동법이 있고 기동전동기법이 있는데, 기동전동기법은 동기전동기를 유도전동기로 기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기동법은요, 동기전동기 이 계좌에다가 별도로 제동관선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우리 원래 계좌는 코일 관선 감아놓죠. 근데 얘 말고 별도로 추가로 관선을 감아줘요. 이게 바로 제동관선인데, 얘네는 특정 방향으로 회전력 토크를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얘가 토크 발생하려면 얘한테 우리가 전원을 걸어서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얘한테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에 힘이 생기겠죠. 근데 그 자석의 힘이 또 계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계좌의 기전력이 유기가 됩니다. 근데 얘를 개방 상태로 해놓으면은요, 이 기전력 전압이 아주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얘를 단락을 해버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저항이 있게 되면 그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전압이 아주 커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 우리 단락시키는 이유는
고전압이 생겨서 자, 얘 전원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보시면 돼요.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자, 54번 문제. 자, 슬로스가 36.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 4극 2층권으로 건선할 때 매극매상의 슬로스와 코일수는 자, 다시 뭐 물어봤냐? 매극매상의 슬로스와 코일수인데 자, 여러분이 매극매상의 슬로스다라고 하는 얘는 이름이 공식이에요. 매극, 극수 곱하기 매상, 상수, 의니까 이것분의 슬로스. 그럼 자, 여기서 극수가 얼마? 4 곱하기 상수가 얼마? 3 분의 슬로스가 36.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 자, 3 곱하기 4는 10이니까 12분의 36은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구했고요. 자,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일수인데 여러분, 우리가 코일을 이렇게 감잖아요. 코일이라는 게 전선을 뚫뚫 감은 거죠. 그럼 이때 한 바퀴 둘른 게 코일수 1이에요. 그럼 10바퀴 돌려면 코일수가 10개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두를 때 자, 얘 이렇게 한 바퀴를 두른다는 얘기는 이쪽에 내려가는 도체 하나, 이쪽 올라가는 도체 하나에서 도체가 2개 있죠. 그래서 이 코일수는 어떻게 하냐? 총 도체 수를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총 도체 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총 도체 수다라고 하는 거 요건 또 어떻게 구해주냐면요. 우리가 슬로스 곱하기 우리 코일 감을 때의 그 층수 있죠. 그 층수 곱하면 총 도체 수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나누기 2 해주시면 되는데 얘 슬로스가 36 곱하기 층수가 2 그 다음에 나누기 2 그럼 이거 쫙쫙 없으니까 얼마? 36이네. 그래서 자,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55번 문제 6극 자, 극수가 6 직류 발전기의 정류 자편수가 132 그 다음에 6이 기전력이 210 직렬 도체수 총 도체수가 132이고 중권이다. 자, 중권이래요. 정류 자편간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뭐 물어봤냐? 정류 자편간 전압 물어봤는데 이게 바로 정류 자편간 평균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류 자편간 평균 전압은요. 전기제에서 만든 전체 전압을 정류 자편간이니까 정류 자편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 전기제에서 만든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건 한 회로당 만드는 기전력 곱하기 회로수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봤더니 얘 기전력은 210 있고요. 나누기 정류 자편수 130이 있습니다. 근데 곱하기 병렬 회로수 이거 원래 안 주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병렬 회로수는 우리 뭐 보고 찾아요? 중권. 우리 중권일 때 병렬 회수 몇 개만큼 있다? 극수만큼 해서 6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6.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 계산값이 얼마? 9.5 정도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자, 2번이 답입니다. 2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팍권이라고 했다면 여기다 6 대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병렬 회로수는 권선법 보고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6번 문제. 자, 3단자 사이터가 아닌 것은 다리 3개가 아닌 건데 자, SCR 얘는 단방향 3단자 소자고요. GTO 얘도 단방향 3단자 소자고요. 그 다음에 SCS 얘는 단방향 4단자 소자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트랙은 양방향 3단자 소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7번 문제.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전의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전기자 반전용 영향이 아닌 거 물어봤네요. 자, 그럼 우리 전기자 반전이 생기면 중성축이 이동해서 불꽃 발생하고요. 자, 그리고 자, 회전수 속도만 증가하고 다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주자속이 증가한다. 뭐야 이거? 방금 전에 회전수 속도만 증가하고 다 감소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58번 문제.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은 자, 변압기 병렬 운전할 때 부하 전류의 분담 전류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근데 여러분 쉽게 보세요. 여러분 여기 1, 2, 3, 4번에 다 용량이 나왔는데 용량 P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병렬일 땐 전압이 일정하니까 P가 크면 클수록 전류 I는
커질 수 있죠. 전류를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전류하고 용량은 비례합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근데 뒤에 봤더니 누설 임피던스가 나왔어. 여러분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이죠. 그럼 저항 성분이니까 얘 전류하고 저항은 뭐야? 반비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병렬 운전 내용은 당연히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3000V의 단상 배전선 전압을 3300V로 승합하는 단건 면압기 자기 용량은 약 몇 kV인가? 단 여기서 부하 용량은 100kVA다. 자, 다시. 무슨 자기 용량이다라는 거 물어보는데 기계가 단건 면압기래요. 그럼 우리 단건 면압기 공식하면 무조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높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을 쓰시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자기 용량이랍니다. 그럼 얘만 남기고 이항하면 이거 부하 용량 넘어가시면 곱하기 부하 용량 얘분의 높은 전압에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이 되겠죠. 그럼 부하 용량이 얼마? 100 곱하기 높은 전압 딱 봐도 3300이겠네. 빼기 낮은 전압 3000 나누기 높은 전압 3300 암산해 되겠다. 3300 빼기 3000은 300이죠. 그럼 3300에 300은 11분의 1이죠. 그럼 100에다가 11분의 1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100에 10분의 1은 10인데 11분의 1이니까 약 한 9.5씩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중요합니다. 변압기 운전에 있어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전부하의 75%다.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자, 우리 75%래요. 그럼 전부하에서 철손과 동손의 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얘예요. 자, 이 주어진 게 바로 지금 뭡니까? 최대 효율일 때의 부하의 크기가 주어졌죠. 자, 우리 여러분 최대 효율일 때의 부하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최대 효율일 때 부하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어떻게 되냐? 자, 우리 n분의 1 공식이다 보시면 돼요. n분의 1 공식은 뭐예요? 동선분의 철손이 되죠. 요거의 루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얼마? 75% 0.75가 나왔다. 이 얘기예요. 0.75. 자, 그러면 동선 대 철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거 결국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자, 우리 루트만 일단 복귀해버리면 동선분의 철손이 얼마가 되는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0.75에 제곱해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곱해 주시면은요, 이거를 여러분 참 신기하게 계산기 두들기면은, 우리 공학용 계산기는 일단 처음에 분수값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S하고 D 왔다 갔다 하는 버튼 누르면 소수로 바뀌죠? 근데 이렇게 딱 두들기면 이게 얼마 나오냐? 자, 16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 60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우리 2016년도 3회 자, 전기기기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